키위생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고 싶어. 어떻게 계절이 생기는 거야?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태양의 남중 고도를 다시 떠올려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요,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의 관계를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 자,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좋아요. 그럼 모두 준비되셨죠? 함께 출발해 보자고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계절별 태양 고도를 비교할 때 우리 그냥 태양 고도를 비교해도 될 텐데 왜 하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이용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태양 고도는 하루 동안에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 태양 고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에서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태양의 남중 고도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구만. 자,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이제 태양의 남중 고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루 동안이 아니고요.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살펴볼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 고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 맞는지. 자,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어때요? 오, 선생님, 태양의 남중 고도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았어요. 어머, 진짜로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봄, 가을은 어떨까요? 중간 정도 아닐까요? 맞아요. 봄, 가을의 태양의 남중 고도는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중 고도가 높다. 남중 고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태양이 우리 머리 꼭대기 좀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 우리 살펴보니까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는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가장 낮았습니다. 봄, 가을이 그 중간 정도고요. 자, 그러다 보니 계절에 따라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도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북동쪽에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겨울에는 남동쪽,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요. 물론 태양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지만, 자,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보니 그냥 동쪽이 아니라 봄, 가을에는 동쪽이 맞아요. 그쵸? 자, 하지만 여름에는 북동쪽, 그리고 겨울에는 남동쪽에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실제 월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 뭐 3월,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쭉 이 측정 시기 한 달, 월 단위로 이걸 살펴봤더니 자, 태양의 남중 고도 쭉쭉쭉쭉쭉 높아지다가 6, 7월쯤 가장 높아요. 6월에서 7월경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름이죠. 자, 그리고요, 다시 남중 고도는 낮아지기 시작해서 12월에서 1월, 자, 그때쯤 가장 낮아요. 계절로 보면 겨울이 되겠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면 쭉 올라가다가 6, 7월에 가장 높고 다시 내려가서
12월에서 1월쯤 가장 낮은 자,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측정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다라는 걸요. 좋아요.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 정리되셨죠?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낮의 길이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역시 낮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월별 낮의 길이 그래프 모습이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 월별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랑 완전 비슷해요. 와, 이거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렇단 얘기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계절이 6월에서 7월, 여름이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계절은 12월에서 1월. 맞아요. 겨울이라는 거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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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선생님, 낮의 길이 어떻게 구하나요? 아이, 뭘 살금살금 살짝 물어보고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낮의 길이는요,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시각에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각을 빼주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낮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와우,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 모습과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절별 낮의 길이. 여름에 가장 길고 겨울에 가장 짧아요. 그럼 봄, 가을은 중간쯤 되겠죠. 봄과 가을의 낮의 길이는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였습니다. 자, 다 끝났네요, 친구들. 다 끝났어. 그쵸? 어떻게?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관계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도 길어진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낮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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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물론,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딱 집으라고 한다면 하지 6월 21일 무렵이 되고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고 낮의 길이가 짧은 날은 동지 12월 22일 무렵입니다. 동지 이후부터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데요. 자, 우리는 이거 그래서 6월에서 7월 무렵 여름, 그리고 동지 12월 22일이니까 12월에서 1월 요때쯤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죠? 자, 정리해 볼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는 길어졌는데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 낮의 길이 길어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겨울, 낮의 길이 짧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변화는 서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도 길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계절별 기온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월과 비교할 때 한 달 뒤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10월이면 점점 남중고도가 낮아지겠네. 11월. 한 달 뒤면은 11월 되는 거고, 남중고도는 낮아지고, 낮의 길이는 짧아질 거야. 맞아요. 자, 친구들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 뭔가요?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았습니다. 계절별 낮의 길이 역시 여름에 가장 길고 겨울에 가장 짧았죠. 즉,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계절별 기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시간에 요거 배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친구들?
자, 우리 오늘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이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온이 나올 것 같다고요. 오,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